열어주시죠. 궁금해 받으신 게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다 밝히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받은 적 그런 적 없죠? 예, 없습니다. 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가 먼저 700억을 언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그럼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가 안 준 거죠. 제가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명 드린 겁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던 유동규 씨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최근 이제 대형 수사들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수사 초기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됐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수사에 급물살을 좀 타게 될까요? 속도가 붙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구속영장 발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에 뭐 잠적했다 그랬었죠. 그리고 주소지를 갑자기 바꿔서 이노피스텔로 가버렸고 두 번째 또 첫 번째 출두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두 약속 날은 또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휴대전화 관련해서도 오락가락했죠. 뭐 던졌다, 누구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도주 우려 또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례적으로 신병 확보가 빨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정모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에 혐의가 분명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유동규 씨를 충분히 구속할 만한 뇌물 혐의라든지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이게 언론에서 나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 옮기고 휴대전화 감추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보였다고요. 압수수색도 새로운 주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긴 빈 집이었다는 거고 거의 몸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 주소지 수색도 하지 않았고 또 휴대전화 확보에도 좀 늦장을 부렸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신병 확보는 빨랐지만 증거에 관한 수사는 별로 이렇게 빠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FIU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 통보받은 건 지난 4월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느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요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배임과 수뢰 혐의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 김만배 씨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 이 정모 회계사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0억 약정이 아니라 그냥 일부를 대여받기로 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0억 원 안 되는 돈을. 그런데 지금 이 사건 터졌을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이 주주간 약정서였거든요. 처음에 약정이 어떻게 됐길래 민간이 이렇게 독식을 하고 성남시 개발공사 쪽으로는 얼마 못 갈 수밖에 없었을까. 처음에 약정을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그 약정서가 작성된 게 저 지금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 직무대행을 할 때란 말이에요. 2015년 뭐 7월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그때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이 이렇게 약정서가 체결되기로 했던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유동규 씨가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러면 금액이라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판을 깔아줬으면은 그 10억도 안 되는 돈을 빌려줬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오히려 700억 약정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라는 면도 지금 그 구속된 상황에서 유동규 씨의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체결된 그 주주간 약정서가 이후에 몇 차례 변경이 되는데 유동규 씨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나와서 경기관광공사에 있을 때도 이게 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유리하게 변경이 안 됐다는 점에서 저는 혹시라도 유동규 씨 말고 다른 루트가 있는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 화천대유 측의 특혜를 몰아주는 대가로 수익금 중 약 1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자금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1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빌린 게 맞잖아요. 혹시 그건 어떤 용도로 화천대유 자금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빌린 건지. 네, 정 변호사한테 그 사업자금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렸고 뇌물 받아가지고 어디 축적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대체를 안 하다 보니까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11억 원의 용도와 관련해서 사업자금, 이혼 위자료 용도로 차용증을 쓰고 11억 8천만 원을 빌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만배 씨가 아니라 동업자인 정모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모 변호사한테요. 네, 만약에 화천대유 측에서 만약에 유동규 씨한테 이렇게 자금이 흘러갈 때는 직접 주는 것보다는 어떤 법인을 통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쿠션을 한번 줬군요. 네, 쿠션을 한번 주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남모 변호사가 추천했다는 정모 변호사랑 경기관광공사 자리를 퇴임할 그 직후에 그 직전 직후로 해가지고는 법인체를 하나 설립을 해요. 모모 홀딩 유원 홀딩스라고 해가지고는. 근데 그 유원 홀딩스의 지금 대표가 정모 변호사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런 어떤 루트를 자기가 감안을 하고 정모 변호사로부터 받은 거지 김만배로부터 받은 거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출처가 정모 변호사한테서 유동규 씨로 갔다고 하더라도 처음 어디서 나왔는지는 조사하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유원. 유동규 넘버원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화천대유에는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 대한민국 뭐 최고의 법률가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든 그분들과 만약 상의를 했다면은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전원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신용카드는 잘 쓰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주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받은 것도 그렇지만 쓴 거에 대한 규명도 밝히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뭐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받은 돈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금 법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조언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 누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뭐 신용카드나 이런 그 페이를 많이 쓰지 현금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거의 가지고 다니는 게 않는 게 일반적인데 그 모든 돈을 거기다 이제 현금으로 썼다는 것이고요. 또 신고한 재산이 뭐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2억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여러 조언을 받은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어떤 그 로비 자금이라든지 만약 접대비 같은 게 쓰였다면 기본적으로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그 현금을 인출한 그리고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충분히 추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수사력에 달려있다,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만배 씨도 회사 대여금이 473억 원이거든요. 회사로부터 그 많은 돈을 받아서 과연 어디에 썼는지 검찰이 이거를 낱낱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은 1호 수익금은 김만배 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천대유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여기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실소유주가 유동규 씨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가 난 줄 알아 막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개발 이익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분양하고 나서 그 개발 이익이요. 그게 화천대유랑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는 사실상
한 몸통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3천억이 좀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700억을 유동규 씨에게 주기로 했다면은 25%잖아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해가지고는 절반 정도를 김만배 씨랑 유동규 씨가 가지고 있고 그 절반 25%는 유동규 씨가 가지고 있는데 1호가 배당금을 처음에 1,000억으로 가장 많이 갔잖아요. 예. 그래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씨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나 아직은 의혹입니다. 예, 당연히 의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 측은요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 녹취록을 제공한 정모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처음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또 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저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셨던 시기는 어느 정도로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회계사가 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그거는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회계사 주장 본부장님께 모멸적인 언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이라는 사람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잘 모르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고 통화도 한 번 정도 하지 못한 사람 뺨을 때렸다는 게 되거든요. 이제 말이 이렇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황인 듯합니다. 글쎄 처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예 모른다고 지금 처음에 맞습니다. 했으니까 아예 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 화천대유와 그 천화동인의 관계를 보면 정모 회계사가 그 천화동인 1호의 사실상 소유주고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이 천체를 설계했다는 그런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뭐 아는 사이라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완전 부인했다가 또 한 가지 또 말을 바꿨죠. 그다음에 이제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그 계기가 된 게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뺨을 맞고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한 번 정도 만난 것 같다. 그리고 변호인은 또 뺨을 때린 것은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처음에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름도 그러니까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부인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짓말인 그런 거죠.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 상황과 관련해서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또 이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건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내가 가지고 있고 검찰에 어디 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검찰이 또 압수를 안 한다 얘기했는데 검찰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맡긴 건 맞지만 그 누군가를 밝히지 않았다. 뭐 말들이 계속 보도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휴대폰이랑 옛날에 쓰던 휴대폰이 있는데 지금 쓰는 휴대폰은 검찰이 초인종 누르고 있는 한 20분 정도 사이에 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그 오피스텔의 창문이 2개인데 창문 하나는 그때 던졌으면은 아랫집 테라스로 떨어졌어야 되는 거고 5층으로요? 또 하나는 던졌으면은 1층으로 바로. 이게 CCTV에 찍혀 있어야 되는데 안 찍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 20분간의 여유를 뒀는지 이례적인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초인종 누르고 그냥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들어가서 또 검사가 이분을 또 면담을 했다 그래서 이건 뭐 압수수색하면서 조선일보 보도인데 아직까지 뭐 저희까지는 그냥 확인이 안 조선일보 됐습니다.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 쓰던 휴대폰 사실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핵심 보이는데. 증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 압수가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그렇죠. 유동규 씨 보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는 나는 검찰에 얘기를 했는데 안 가져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어디 맡겼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맡겼는지 얘기를 안 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피의자가 누구한테 맡겼는지 얘기를 안 하면은 검찰은 없구나 그냥 이러고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거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인 분양대회사 대표에게 10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 박 전 특검 측 모르는 거래란 입장이고요. 김만배 씨 측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박 전 특검과의 연관성도 부인을 했습니다. 돈의 성격을 두고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대가성이냐 뇌물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글쎄 이제 그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화천대유 상임 고문을 지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김만배 씨가 준 100억 원이 이 박영수 전 특검을 보고서 인척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아직은 뭐 그에 대해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특검이라고 했을 때 어떤 큰 뭐 직책이라고 보기에는 뭐 공무원이거나 뭐 그렇지 않은데 뇌물을 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박영수 전 특검 얘기는 지금 전 특검 얘기라 하지만 그 화천대유 관련이 있던 건 특검이 임명되기 전입니다. 그렇군요. 임명되기 전이고 예. 특검에 임명되면서 그 직책을 그만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로서 봐서는 이제 의혹일 뿐이지 네.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인척이라 그러니까 예. 우리가 친척도 아니고 인척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먼 인척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과연 박영수 전 특검을 보고 준 것인지 네. 예. 아니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사업상 거래인지는 확실히 밝혀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분양 대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이제 몰아줬다 이 의혹이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으면은 이것도 배임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은 수의계약 뭐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회사 뭐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분양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가 받은 거는 그건 법상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예. 그냥 민간 회사가 다른 회사의 분양대행 관련해서 독점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 자체가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분양 대행을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한 50억 원의 수익이 나고 그거와는 별개로 또 100억 원의 돈이 지금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전 네. 특검의 인척 회사로 갔고 그 회사가 다시 한번 어떤 건설사로 이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돈의 최종 종착지 역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노동일 교수, 전 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